네, 5G 주파수 반납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관련된 통신주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주가에 악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고요. 오히려 5G 관련된 통신 장비주로 여겨지는 종목들은 또 다른 기회가 생길 거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인지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런 관련된 주파수 반납, 그러니까 또 다른 기업이 이런 기회를 잡을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일까요? 관련한 이야기 집중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이권희 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지금 정부에서 그 3사 이동통신사에게 5G 주파수를 반납하라. 너네 왜 열심히 안 했냐 이거잖아요. 좀 자세하게 좀 내용 좀 전해주시죠. 일단 뭐 광대역 쪽에서만 반납을 일단 요구를 한 거고 25GHz 영역을 반납하라고 좀 말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유는 결국엔 투자를 그만큼 안 해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5G 다들 쓰실 텐데 요즘에 요즘에 통신사들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실적이. 5G 요금제 때문에 올라가서 요금이. 근데 이제 그쪽은 이 25GHz랑은 전혀 상관없는 영역이고요. 보통 이제 3.4GHz에서 3.7GHz 사이를 지금 이제 3사가 쪼개서 이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25GHz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첨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보면 그 25GHz는 사물 인터넷이나 아니면 그 AR, 메타버스, VR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쪽을 열어놓은 건데 그쪽을 지금 이제 투자를 하라고 지금 얘기를 했더니 돈이 안 되는 거죠. 통신사 입장에서는 돈은 안 되고, 없고요. 예, 콘텐츠도 없고 아직까지 상용화된 것도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은 조금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는 통신사는 사실은 좀 투자하기가 어렵죠. 어려운데 SK텔레콤만 일부 투자를 좀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LGU 플러스라든지 LGU 플러스나 또 하나가 지금 제가 KT가 투자를 못 하고 있어서 그러면 아예 이제 반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반납을 하지 않고 이거를 유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SK텔레콤 그럼 니네가 투자하는 걸 보고 유지를 결정하겠다 그래서 유예 기간을 줬고요. 그 안에 이제 1,500개 정도의 그 통신 기지국을 설치하는 거를 해야지만 이것을 유지시켜주겠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제한적인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일단 나머지 사업자들 이제 그거보다는 지금 오늘 이슈가 된 거는 그럼 이걸 뺐으면 나머지는 그럼 다른 걸 주는 게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3.7에서 4.0 이제 새로운 이제 헤르츠 구간인데 주파수 영역을 추가로 할당할 것도 논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SK텔레콤은 28GHz 부분을 유지한다는 이유 자체가 결국엔 이걸 추가로 더 받기 위한 KT나 LG U 플러스 거를 더 받는다라는 거죠? 아니죠. 다른 거죠. 다른 거요? 예, 지금 갖고 있었던 3.4에서 3.7 구간에서 이제 서로 이제 0.1만큼씩 나눠 갖고 있다가 추가로 자기는 3.72까지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SK텔레콤은 나머지 통신사들은 그게 말이 되느냐 결국엔 같이 다 공용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럼 쉽게 설명을 해서 여기 핸드폰에 5G가 뜨잖아요. 그럼 여기 대역대 중에서 뭡니까? 그러니까 SK텔레콤 쓰시는 분들은 3.6에서 3.7 사이를 쓰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LGU 플러스 같은 경우는 3.4에서 3.5. 그다음에 KT 같은 경우는 3.5에서 3.6GHz 사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어쨌든 정부가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더라도 우리가 5G를 이용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기사화에 따르면 28GHz 대역에서 SK텔레콤은 30.5점 겨우 턱걸이를 했고요. LGU 플러스가 28.9점, KT가 27.3점 받으면서 SK텔레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지금 주파수 관련해서 취소 통보를 받은 거잖아요. 취소 통보 받았고요. 이제 그 회사들도 사실은 취소 통보 받을 걸 알고 있을 거라고 이미 알고 있었겠죠.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관련된 콘텐츠도 없고 뭔가 실질적으로 사용을 별로 안 했던 거죠. 일단은 이제 시장이 빨리 성숙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 이제 5G를 한번 거슬러 쭉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 직전에 한참 유행했던 종목들입니다. KMW가 엄청난 시세가 났었고요. 근데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오히려 이제 더 늘어날 거다. 첨단이 더 이제 이런 그 인터넷 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기대감은 있었는데
사실상 이런 장비를 설치하거나 투자를 확대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오프라인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미뤄졌었던 부분도 네. 있었고, 그리고 막상 이제 사업을 시행해 보니까 사실 돈이 바로 되는 이제 휴대폰 관련된 이제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쓰는 5G 영역 같은 경우는 설치가 생각보다 좀 빨리 조금만 해도 금방금방 늘어날 수 있는데, 사실 나머지 그것조차도 사실은 많이 안 해서 소비자들이 불만이 많았죠. 네. 네, 많았고, 오히려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좀 늦어지면서 이런 추가적인 수요들이 많아질 거다라는 부분들이 약간 좀 뭐 퇴색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오히려 이제 메타버스나 AR이나 VR이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관련주들 주식들도 많이 올랐지만 네. 사실은 지금 메타버스, VR, AR 많이 쓰시는 분이 없죠. 거의 뭐 예. 산업 영역에서만 계속 개발 단계지 상용화는 굉장히 미미하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통신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투자하기가 좀 28GHz 네. 부분은 좀 어렵고요. 이거는 이제 휴대폰으로 쓸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뭐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올 것 같았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늦고 있다라는 네.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마 걸림돌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로 이제 상용화해서 돈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예. 그들 기업 쪽에서는 매출로 발생할 수 있는 영역에 있어서의 개발과 돈을 썼지만 그렇지 않은 쪽에서는 돈을 쓰지 않았던 일들이 결국에는 그들도 알고 있었고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주파수 할당 취소를 한 겁니다. 새로운 한계 사업자 할당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오늘 통신장비주의 상승의 배경이 될 만한 이슈가 좀 전해지고 있어요. 오늘 5G 통신장비주가 오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어떤 이슈입니까? 지난주부터 이제 5G 관련된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 내용을 또 보면 이제 일부 종목들부터 이제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됐고 실적이 돌아서기 시작했고, 그 배경은 그럼 국내가 아니라 사실은 해외입니다. 해외. 예, 해외에서 지금 뭐 그동안 미뤄졌던 통신사들의 이제 5G 설치량이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점점 증가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수주 소식도 좀 들리고 있고, 일부 종목 이제 HFR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엄청나게 호실적이 나왔고,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또 적자였다가 전분기에는 흑자 전환을 하게 됐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모멘텀을 다시 조금 더 이어가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 할당, 오히려 이제 이 28GHz 대역을 취소시키면서 추가 할당을 하겠다는 부분은 조금만 더 설치하면 더 먹을거리가 더 있겠네라는 그런 기대감들. 그다음에 어떻게 결론이 나든지 간에 추가 할당은 이루어질 거고, 그럼 추가 할당 이루어지게 되면 통신사들은 더 신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국내적으로는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사에 보니까 할당 취소를 겨우 면했던 30.5점을 받은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내년 말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28GHz 장비 15,000개를 구축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할당을 취소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거 보면 SK텔레콤에서 이 15,000개의 구축을 위한 장비를 엄청나게 그럼 발주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네요. 그것도 이제 일부 기대감이 있겠죠. 이게 당연히 있는 거고, 아까 1,500개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네. 15,000개 정도를 다시 추가로 설치를 하려면 네. 물론 기존에 설치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추가적으로 설치를 더 해야 되는 부분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결국엔 점수를 못 받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결국엔 그동안 설비 투자를 많이 안 했다라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지금 SK텔레콤이나 지금 뭐 저도 SK텔레콤을 쓰고 있는데 이쪽도 결국에는 5G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설치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정부의 압박은 앞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대표적인 통신 장비주로 꼽히는 몇 가지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코로나 이전까지의 주가의 움직임과 또 코로나 이후의 주가 움직임이 정말 상반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오르는 게 KMW가 6% 넘게 오르거든요. 가장 앞단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인 건가요? 일단 KMW가 항상 제일 주목을 많이 네. 받는 이유 자체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이 회사가 지금 21년도 적자, 22년도 적자인데 올해도 아마 적자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지금 3분기 실적도 아직은 발표가 안 되어 있는데 여전히 적자일 걸로 예상을 하는데, 최근 이제 리포트나 이제 이쪽 업계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이제 들어보면, 애널리스트 얘기를 들어보면 내년부터 KMW는 돌아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유 자체는 결국에 미국 시장이 개화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미국발 수주가 2023년 초에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항상 주가라는 게 뭐 보시면 통신 장비주들 보시면 KMW 가장 좀 많이 올랐다 많이 떨어졌는데 또 턴어라운드를 한다는 그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가장 크게 처음에 바닥에서 끌어올리는 신호기 때문에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기술적으로 반등도 있지만 또 내년 실적 한 6개월 뒤에는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반영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KMW에 이어서 오늘 또 오르고 있는 서진 시스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시스템은 반대로 실적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서진 시스템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통신 장비주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예. 사업 서진 영역이 예. 좀 적죠. 네, 서진 시스템 보면은 통신 장비 부품이 한 22.9%로 이제 그 매출의 비중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한 4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일단 이 회사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ESS의 케이스, 뭐 반도체 장비의 부품, 그다음에 핸드폰 케이스 같은 경우도 다 이제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주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금속을 가공하고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통신 장비에서도 주요 장비보다는 이제 그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통신 장비를 쌓아주는. 네. 물론 이제 케이스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발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서진 시스템은 지금 실적이 올라온 건 통신 장비 때문에 올라왔다기보다는 다른 사업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업체들이 중국의 공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번에 뭐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서진 시스템은 거의 공장의 대부분이 베트남에 가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이점으로 작용하면서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KMW 서진 시스템까지 봤는데 오늘 HFR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급공략주에서도 보면 순위권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HFR은 어떻게 보세요? HFR도 저도 가장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는 일단 실적이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3분기에도 한 400억 이상 영업이익을 냈는데 일단 전년 동기 대비 한 226% 증가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통신 장비 납품을 하면서 올라가는 종목이다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여러 수주 얘기도 지금 수주도 이제 뭐 뉴스가 나오곤 했는데 HFR 보면 저는 더 매력적인 부분은 사실은 PER이 뭐 지금 올해 실적 대비하면 6.3배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면 통신 장비 중에 가장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뭐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오히려 뭐 주가는 굉장히 싸기 때문에 지금 차트는 좀 서 있는 느낌이 들지만 다른 장비주에 비해서 네. 절대적으로 이제 가치를 평가해 보면 싸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더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뭐 몇 가지 종목 확인해 봤는데 이 중에서 탑픽은 지금 보니까 맨 마지막 종목이시나요? 예, 맞습니다. 뭐 HFR 자체가 네. 이제 저는 뭐 제일 주가상으로 좀 매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은 실적 자체가 탄탄하고 최근에도 이제 보면 노키아 쪽에서 수주를 이제 한 뉴스도 나왔는데 이거는 일본 쪽 장비, 일본에 들어가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일본이라든지 미국 시장의 개화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한 2년 정도 지연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활짝 열리기 시작하면 내년 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미국발 수주가 많이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 장비주 전체적으로는 턴어라운드하는 과정에서 가장 선두주자가 누굴 것이냐. 예전에는 KMW라든지 에이스테크 이런 것들이 먼저 치고 나갔지만 이제는 아마 HFR이 가장 먼저 치고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주 탑픽 HFR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5G 통신 장비주가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흐름이 또다시 연출이 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간 메리츠증권 이권희 차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